남자들의 로망하면 슈퍼카, 그리고 롤렉스죠. 한 손으로 슈퍼카 핸들 잡고 한 손에는 롤렉스 차고 운전하는 모습은 남자라면 누구나 생각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한때 손목이의 왕관이라 불리던 롤렉스와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가 최근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미국 시계 브랜드 파슬 주가가 10년 만에 100분의 1로 폭락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타격은 2015년 애플워치의 출현이었습니다. 2019년 한 해 애플워치 판매량은 1,300만 대, 스위스 전체의 브랜드 판매량이 고작 2,100만 대로 중저가 시계 시장은 초토화됐습니다. 2023년 이후로는 애플워치 판매량이 스위스 전체 시계 브랜드 판매량의 3배라고 하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롤렉스는 그나마 잘 나갔습니다. 롤렉스는 사람들이 투자 자산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롤렉스는 오늘 사는 게 제일 싸다는 말이 유행했을 정도였습니다. 2017년부터 중고가가 미친 듯이 올라서 백화점 신품보다 수천만 원 비싸게 거래됐고, 없어서 못 팔게 되자 오픈런 문화가 생기게 되고, 알바를 써서 사달라고 하거나 오픈런으로 줄 서서 구입해 되파는 사람들이 많아질 정도로 롤렉스는 불패의 신화를 써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2023년 롤렉스 코리아 영업이익이 85.9% 폭락했고 중고시장엔 매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2020년 고점 대비 31% 급락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파보겠습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명품 위조품 중 적발액 압도적 1위가 롤렉스였다고 합니다. 적발된 것만 수만 건이면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것도 엄청 많다는 말이겠죠? 거리에서 보는 롤렉스 중 과연 어떤 게 진품이고 어떤 게 가품인지 알 수 있을까요? 롤렉스의 몰락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이 어떻게 명품이 되었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1905년 한스 빌스도르프는 모두가 회중시계를 차던 시절 그는 손목시계의 미래를 봤습니다. 당시 주변의 반응은 싸늘했죠. 작고 부정확하며 남자답지 않다. 당시에는 여자들이 손목시계를 많이 찾다고 합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참호 속의 군인들이 회중시계를 보려면 코트를 풀고 장갑 벗고 소총까지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목시계는 손목만 살짝 돌리면 끝이었죠. 1917년 영국군이 정식 보급하면서 롤렉스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1926년에는 오이스터를 만듭니다. 세계 최초 완전 방수시계인데 진짜 물고기 수조에 시계를 넣어서 전시했다고 합니다. 1931년에는 페퍼추어를 만드는데 손목 움직임만으로 자동 충전되고 모든 현대 오토매틱 시계의 조상이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1945년 데이트 저스트, 자정이 되면 자동으로 날짜가 변경되는데 그 유명한 사이클롭스 렌즈는 직원이 샤워 중에 물방울이 튀었을 때 크게 보이는 것을 보고 우연히 발견했다고 합니다. 1953년 에베레스트 정상에 에드먼드 힐러리는 롤렉스를 차고 등반했고 같은 해 심해 100m 최초 다이버워치로 사용됩니다. 인류가 한계에 도전할 때마다 롤렉스는 그 손목 위에 있었습니다. 롤렉스는 희소성으로 먹고 사는 브랜드입니다. 생산량을 철저히 통제하고 언제 입고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의도적으로 품귀 현상을 만들었죠. 그 결과 중고시장에서 수백만 원, 심지어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롤렉스는 착용하는 시계가 아니라 보관하는 자산이 됐습니다. 본사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욕심을 드러냅니다. 매년 가격을 인상했고 일부 모델은 1년에 20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한 해에 여러 번 인상하기도 했죠. 그런데도 백화점엔 재고가 없었고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리셀가를 지불하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생각지 못한 복병이 등장합니다. 바로 짝퉁이었습니다. 중국의 반격이 시작되는데 무시무시한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의 짝퉁은 가라. 과거의 어설픈 짝퉁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의 슈퍼클론, 슈퍼페이크는 나노단위 세라믹 베젤, 정품 동일 소재, 심지어 무브먼트까지 완벽하게 복제합니다. 무게감, 용두 감촉, 브레이슬렛 유격, 진품만의 마지막 보루였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자료조사하면서 전문가들 영상 여러 개 봤는데 손목에 차고 있는 상태에서는 전문가들도 전혀 구분을 못하고 외관을 현미경으로 봐도 구분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나마 내부를 뜯어서 봐야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고 이마저도 차이가 없어져서 몇 군데 교차 감정을 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롤렉스에 타격을 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2023년 한 고객이 할아버지 유품인 70년 된 빈티지 롤렉스를 롤렉스 역삼 공식 서비스 센터에 수리 의뢰합니다. 롤렉스 코리아의 답변은 가품입니다. 문자반 교체가 필요합니다. 였습니다. 뭔가 이상했던 고객은 그럴 리가 없다며 스위스 본사에 직접 문의하자 진품이 맞다는 전혀 다른 말을 듣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수리 후 돌아온 시계에는 문자판에 레터링이 일부 지워진 채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왜 문자판이 훼손되어 있냐고 하자 센터에서는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며 현행 문자판으로 교체해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고객이 거절하자 500만 원을 위로금 명목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합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본인들의 실수를 덮으려고 가품이라며 문자방 교체를 요구한 느낌이 강했지만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기 싫었던 고객은 제안을 수용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을 바꿔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500만 원 상당의 수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었던 피해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사연을 올리면서 한국 롤렉스는 상욕을 먹기 시작합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롤렉스 스위스 본사는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국 롤렉스 지사장을 교체하고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시계 수리비도 환불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치명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롤렉스 공식 전문가들조차도 진품 구별을 못하는데 내가 중고로 산 시계가 진품이라고 어떻게 확신해? 꼭 진품을 사야 돼? 1,000만 원이 넘는 시계를 살 때 우리는 과연 무엇에 돈을 지불할까요? 1,500만 원 하는 롤렉스 서브마리너가 1일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5초입니다. 만 원이면 사는 카시오 수능 시계는 월간 오차 가 플러스 마이너스 15초로 카시오가 30배 더 정확합니다. 유지비는 어떨까요? 롤렉스는 몇 년마다 오버홀을 해야 되는데 비용만 100만 원 가까이 들고 카시오는 배터리 교체비 몇천 원이면 되고 고장도 잘 안 납니다. 고장나면 그냥 버리면 되죠. 롤렉스의 가치는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허상일 뿐입니다. 사실 1960년대에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일본 세이코에 저렴한 쿼츠 시계가 등장하자 스위스 브랜드들이 전부 망하고 파산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쿼츠가 압도적으로 상위 호환 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스위스 브랜드들은 살아남기 위해 똘똘 뭉쳐 50년간 전 세계에 가스라이팅을 했습니다. 쿼츠는 싸구려, 기계식은 고급이다. 이렇게 사치품의 한 부분으로 겨우 살아남은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사치품은 품질이 아니라 신분을 판다. 소비자들은 나는 롤렉스를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명에 돈을 지불한다. 롤렉스를 차는 순간 내가 상류층이 된 것 같은 환상, 바로 그 환상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명품에 대한 환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패션 브랜드 디올에서 터진 스캔들이 있었죠. 밀라노 검찰 조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매장에서 380만 원에 팔리는 핸드백이 불법 이민자 노동 착취로 만들어졌고 제조 원가는 고작 8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애플 에어팟도 정품이 37만 원 정도 하는데 구분하기 힘든 짝퉁은 3만 원 정도에 판매돼 도대체 원가는 얼마야 하는 말이 나왔었죠. 애플은 급기야 아이폰에 짝퉁 에어팟을 구분해주는 기능을 추가하기까지 합니다. 롤렉스도 전문가도 구분하기 힘든 S급 짝퉁이 30만 원대라고 합니다. 원가는 그 이하라는 말이겠죠. 이런 여러 가지 사건으로 소비자들은 로고 하나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지불하는 호구가 되기 싫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롤렉스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중고인증 프로그램입니다. 얼핏 좋아 보이지만 판매가가 일반 중고 시세보다 25%에서 200% 비쌉니다. 과거엔 그레이마켓 딜러들이 프리미엄을 챙겼는데 이제 가품 공포를 이용해서 본사가 직접 프리미엄을 가지겠다는 겁니다. 소비자 문제 해결이 어느 정도 되면서 수익도 챙기는 대단한 발상이죠. 여기서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리차드 밀입니다. 2001년 설립된 신생 브랜드인데 평균 가격이 3억 원, 롤렉스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이 시계가 불티나게 팔립니다. 왜일까요? 롤렉스는 일반인도 접근이 가능하지만 리차드 밀은 접근 시도조차 못하죠. 롤렉스는 가품이 많이 나오면서 희소성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찐부자들은 리차드 밀로 가고 일반 소비자들은 차라리 가품이 합리적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롤렉스는 모든 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쟁, 기술, 그리고 변화하는 소비자 가치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장은 침체됐지만 명품 시계들 중에 롤렉스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어중간한 명품 시계들은 더 힘든 상황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롤렉스의 마법은 영원히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100년 브랜드의 일시적 부진일까요? 그리고 2025년 지금 여러분에게 명품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파고파였습니다.